그 국방부 장관님 9.19 군사 합의와 관련돼서 북한이 이 합의를 잘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관 취임하셔서 평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보도를 봤는데 서해 완충 지역이 초도에서 덕적도까지 이 사진 좀 저렇게 보시면 저 네모나 있는 저 부근이 완충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 9.19 군사합의 제1조에 의해서 1조항이 있고 2조항이 있는데 그 저 네모나 있는 저 완충 지역 내에서 포 사격이 금지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몇 회를 위반을 했습니까? 오늘 보도된 게 대체 사실에 근접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회인가 그렇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9.19 군사 합의에 보면은 2항에 보면 이 완충 지역 내에요. 이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덮개 설치 및 포문도 폐쇄하라 그 얘기예요. 요 지역 내에 있는 거는. 자, 그런데 포사격을 이게 17회인가 이렇게 위반을 했고 그러면 포문 같은 것도 열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동의하시죠? 그 한 가지 17회라고 하는 것은 포사격뿐만 아니라 다른 위반도 포함된 것이고 오늘 보도된 내용은 100여 회 정도 황해도 사군단 지역에서 내륙 지역에서 포사격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사격 위반을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은 110여 회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함포 개방 저기도 많은 숫자가 그러면 포 지금 현재 17회 플러스 내륙에서 쏘았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회가 넘지요? 예, 110여 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포를 개방했었던 거는 몇 회나 위반을 했습니까? 5년 동안 보니까 그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그게 문수로 따지면 거의 한 6,900문 정도 돼서 3,400회 정도를 포문 개방을 했다. 3,400회 속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포사격 한 110회도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럼 합해하면은 3,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이제 3,600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9.19 군사 합의를 이렇게 위반을 했는데 전직 장관들은 왜 이거를 발표를 안 했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완충 구역을 9.19 합의에는 수역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하는 당시에 국회 질의가 있으니까 당시 정경두 장관은 황해도 내륙 지역도 포함한다고 방금 성 의원님 제시한 그 구역으로 했습니다. 그 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북한이 110여 회 위반했다는 것이고 포신 덮개 설치해서 포문 개방한 것은 위반으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문 개방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영상으로 다 자기가 촬영했습니다. 다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전직 장관들은 왜 이러한 것들을 왜 보고를 안 하고 이런 걸 왜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저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지금 3,400회 이상의 포문을 열려가지고 우리 영상 장비로 체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그러면 전직 장관들은 왜 이걸 묻고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포신 개방 그 자체를 위반으로 크게 인식을 안 한 것 같은데 분명히 합의에는 합의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안 저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까지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400회 이상을 포문을 개방을 한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증거 자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장관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는 거지요. 이거 감사원 감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왜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국가 방위와 관련되는 건데 이거 조사 조치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그 지금 9.19 합의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소로 따질 때는 3,400년인데 한 곳에 다수의 포가 있습니다. 포 단위로 계산할 때는 거의 7,000문에 가깝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북한이 매일 4, 5회씩 거의 3, 4회씩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도 불리한데 우리만 이렇게 북한은 하루에 서너 번씩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지킨다고 신주 따스히 모시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장관께서 이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저 합참의장님, 네. 그 목선이 들어왔는데 05시 30분경에 이 물체를 포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전방부대 소대장을 하면서 TOD를 써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두 번째로 이게 6시 30분경에 이 식별을 해가지고 여기에 추적 감시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59분에 43분에 일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59분쯤에 돼가지고 여기에 아마 배라고 하는 형태를 식별을 하고 여기에 추적 번호를 부여한 게 몇 시지요? 07시 03분입니다. 07시. 그러면 이 표적 번호를 부여받았었을 때 우리 합참의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합참에서 보고받은 것은 07시 25분입니다. 표적 번호 부여하는 것은 이것이 적의 침투 세력이다 또는 어떤 의여 선복이다라고 확정해서 했을 때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확인 작업에 확인하는 조치에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그 당시 표적 번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그 감시 기지에서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 번호를 부여하는 순간에 전 제대가 볼 수 있는 공유 체계에 이게 연동이 되면서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표적 번호가 부여가 되면서 인근 부대하고 함께 공동 작전이 이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07시 3분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예, 육군 부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육군 부대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해군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왜 작전 수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자, 그럼 별도입니다. 육군에서는 정상적으로 7시 3분부터 인근 부대하고 함께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같은 정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표적을 같이 보면서 관측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군이 그래도 제대로 시간 내에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놓친 민간인이 신고한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05시 30분부터 이게 포착을 해서 추적을 해오다가 식별번호 부여한 게 이 부분을 아까 작전본부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지금 정리를 잠깐 보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작전본부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좀 제가 보완 설명을 해야지 전반을 이해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필요한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강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05시 33분에 레이더로 포착했을 때는 천여 개 여러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그 점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식별을 한 것이고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연속적으로 점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약 11번 정도 간헐적으로 포착이 된 그것을 이어서 추적을 했던 겁니다. 즉 1시간 30분 동안 11번 깜빡깜빡하는 가운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까도 뭐 본부장님이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다음에 06시 59분에 선박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거리 때문에 인원은 식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형태만 되었지 거기에 사람이 탔는지는 확인이 안 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이전에도 다른 TOD 기지들과 계속 이게 보이는지 이 위치에 뭐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이는지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레이더 기지에서 그거 하나만 보고 있었던 그런 단순한 과정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